네, 저희는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락이고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수민입니다. 한대혁 교육입니다. 황유리라고 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현장 실습인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에는 이제 본부 실습이랑 제외 공간 실습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공간으로의 파견이 조금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번 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쯤이면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부족했던 애증의 국제법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국제법에 투자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과 또 대한민국 외교에서 이런 국제법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관으로서 올바른 국제법 소양을 기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걸쳐서 배우게 되는 국제법 과목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5급 공채에 합격하신 분들과 합동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소수인데 저희와 비슷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신 5급 공채 이제 똑같은 사무관이 되실 분들과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꼭 그분들과 합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현장 실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교부 건물 주위만 봐도 이렇게 되게 닫혀 있고 뭐 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시는지 저도 옆에서 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채워나가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맞게 또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본부 실습, 저는 본부 실습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애초에 공부를 할 때는 인터넷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2G 폴더폰으로 가서 웬만한 거는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외교부 공식 채널이나 혹은 이런 모파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피곤하거나 혹은 이제 내 미래에 대한 상상을 조금 하고 싶을 때 되게 아껴서 봤었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그 세 분이서 저희와 비슷하게 이제 인터뷰한 영상도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작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 하시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 인터뷰 자리에 앉게 되다니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저는 좀 지치고 혹은 제가 상상을 좀 하고 약간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고 싶을 때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2차 시험에 합격한 뒤에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상 이 시험 준비 기간은 되게 길었는데 정작 이 외교부와 외교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활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너무 모르더라고요.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외교부 유튜브도 있고 그 모파랑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면접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외교부에서도 그런 대국민 외교, 국민 외교 이런 국민들께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깝게 느껴지게끔 그런 유튜브 활동이나 혹은 이런 뭐 블로그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일을 나도 하겠구나라는 내 꿈을 좀 이렇게 가시화시켜보고 좀 더 심기일전하고 다시 또 열심히 주어진 공부를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 너무 기쁘고 좋았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외교관 후보생으로서도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시험 자체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험 중간에 있어서도 B플랜을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험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이 고민을 완전히 타파할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이 시험을 1차에 떨어지면은 이런 수순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2차에서 떨어지면은 이런 수순으로 해야겠다 해서 약간 월별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발표 날 때까지도 약간 떨어지면은 이 플랜대로 가면 되고 붙으면 이제 이 플랜대로 가면 된다라는 약간 마음의 안정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해까지밖에 시험을 못 치는데 이번에 못 붙으면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혹은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절망하지는 않겠다 라는 점에서 저는 B플랜을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늦었거나 아니면 직장과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정으로도 신림동에 가기 어려워서 독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장수를 하게 되는 그런 수험생들도 분명 있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방황을 많이 해서 장수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상황을 다 극복을 하고 합격을 한 만큼 제 사례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직장과 병행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근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고시라는 이런 시험은 절대적인 시간? 특히 이제 시험 직전에, 2차 시험을 보기 직전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정말 이제 복습을 계속 해야 되고 머릿속에 이제 그 지식들을 담아놔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합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 준비하는 그 기간도 사실 우리 청춘의 굉장히 찬란한 한 일부잖아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청춘은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본인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을 유보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돌보시면서 끝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놀이동산을 진짜 좋아해서 정말 최대한 자주 가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도 막 연간 이용권을 끊고 다닐 정도로 참 좋아하는 곳인데 저는 외교부란 저에게 놀이동산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연간 이용권을 끄는 직장이 되었다 보니 앞으로도 늘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좋은 추억이라든지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저는 일이지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외교부는 저에게 놀이동산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외교부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전한 끝에 결실을 얻게 된 만큼 뭐 제가 이전에 근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신입사원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겸손하게 그리고 성장하는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내 청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20대를 이 외교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갈고 닦았고 앞으로 또 나의 30대, 40대의 청춘은 그 외교부에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배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